네, 주말의 나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활기찬 여자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는 며칠 만에 쓰시나요? 그러게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알뜰한 정미 씨. 예, 알뜰하다고. 정미 씨는 월급을 많이 받으시면 네. 한 그 월급 하나를 다 쓰면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알뜰하게. 아, 한 6일 정도면 다 뭐 사먹고 새로 나온 왜 그 피자 업체에서 뭐 이렇게 뭐 밑에 뭐 깔려있는 도우가 달라지잖아요. 무슨 네. 크리스피 막 이런 거 네. 꼭 사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저도 근데 뭐 한 보름? 그 정도 되면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술값으로 다 나가는데 네. 정미 씨 같은 경우는 식비. 식비로 싹 나가요. 식비, 100% 야식비, 식비. 간식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도 정미 씨는 직장 생활에서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여러 일을 하시니까 맞아요. 또 괜찮은데 이런 다른 분들은 진짜 어떨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어떨까요? 여자에게 취업 정보를 코치해주시는 이지영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지영 컨설턴트는 솔직한 답변이 궁금해요. 미혼이시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월급 받으면 얼마 만에? 저요? 저도 한 15일 이내? 정말로요? 네. 다들 그러네요. 아니 15일 이내에 다 쓰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돈 빌리시나요? 들어오자마자 고정 비용은 일단 천만 다 빠져나가고. 나가고요. 맞아요. 네, 남은 금액에서 그나마 15일 쓰고 그 다음은 뭐 신용카드죠. 그러면 우리가 15주 급을 받아야겠네요. 2주 급을 받아야겠어요. 아니, 그죠? 15일 월급 받으면 안 돼요. 만에 다 쓰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다음 달 월급으로 다 나가고. 그렇죠. 이제 또 또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반복이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나가는 돈에 저금도 있나요?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아마 결혼 자금은 또 잘 모으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이런 분들이 네. 의외로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자,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진입니다. 네. 자, 일하는 여성이자 곧 주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분은 더 알뜰하시잖아요. 그래요. 어떠실지 궁금해요. 큰일 났네요. 월급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는데 월급 받으시면 얼마 만에 다 나가나요? 한 열흘 이내에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빠져나갈까 싶어서 현금 인출해놓고. 뭐 도박 같은 거 하세요? 아니, 엄청. 요새 도박 문제가 심하던데. 뭐 어디 뭐 스포츠 탕 이런 데 거세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우선 이중으로 뭐 나가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좀 현금으로 이렇게 좀 빼놓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남편분의 월급은? 남편분 월급이요. 그렇게 나가고 쓰면 중간에 이제 제가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입금은 또 그걸로 또 생활을 하고. 네. 저축은요? 저축도 합니다. 저축도 하는 하고 저축하는 나가는 여자. 거죠. 네. 그래요. 저축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보니까 사실은 결혼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돈이 더 빨리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경조사도 많고 뭐. 그러면 결혼하면 일주일 만에 돈 쓰겠는데 나는? 어떡하지? 저는 그 전에 많이 모으고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네. 결혼 전에는 돈 들어오면 한 1일이에요. 일주일? 네. 일주일이었는데. 길어지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알아보도록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돈과 관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사회를 이제 막 시작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 또 네.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인들의 재테크 전략에 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관심이 새내기 있죠. 직장 여성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이제 데뷔하고 있었을 때 정말 수조 벌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그랬는데요. 그때 재테크란 거 알았었으면 술 퍼먹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정말로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럼 재테크한 습관을 그때부터 따로 잡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말 그대로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회 초년생부터 이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노후까지도 그런 습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재테크는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먼저 뛰어서 뭐 저금을 저축을 먼저 한다든지 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분산 저축도 있고 저희가 또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새내기들의 저축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계속 지출되는 고정 지출은 어쩔 수가 없지만 뭐 통신비나 교통비 그리고 개인 용돈 같이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 지출 같은 경우에는요. 줄이시고 저축을 늘리는 가장 기본이 물론 중요하겠고요. 체크카드는 월 이제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저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신용카드를 많이 쓰세요? 아까 새내기 때 그 습관을 잘못 들으셨구나. 백 사고 막 이렇게.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들어오자마자 돈이 다 나가버리기 그쵸. 때문에 생각지 못한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맞아요. 통장을 이렇게 남은 돈을 넣는 통장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돈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한때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뭐 4개의 통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장을 4개를 만들어서 맞아요. 나갈 돈, 고정으로 나갈 돈, 뭐 남는 돈을 저축할 돈, 뭐 다 남는 돈을 저축하라고 하는데 남는 돈이 있어야 뭐 그 통장을 써먹지. 그리고 또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돈을 벌어보잖아요. 네네. 없을 때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맞아, 거죠. 맞아. 네, 뭐 부모님도 모두 해드려야 되고 친구들하고 그래요, 뭣도 해야 맞아요. 되고 그래서 또 모으기가 힘든데 네. 그럴 때는 목표가 하나 있으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앞으로 결혼 자금을 모은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결혼 자금은 뭐 남성분들도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여성분들도 이제 수입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 자금 이제 연봉이 일반적으로 좀 낮으시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으로 불입하는 정기 적금을 드시는 것이 조금 좋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 한 50만 원을 저축을 한다 하시면 40만 원 정도는 적금으로 계속 불입을 하시고 10만 원 정도는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걸로 조금 3년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돈을 만드는 방법, 정말 좋은 방법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돈을 벌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는 게 보험 상품에 굉장히 속아서 많이 넣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까운 지인한테 속아서 한 2, 3년 불입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갈아타면서 이걸 청약 그 약관을 제대로 안 보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 회사에 되게 적십자 같은 존재였다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죽을 때 4억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죽으면 죽을 경우에만 4억이 나오는 거예요. 주말에 죽으면? 네, 주말에. 그것도 대중교통 타고 가다가. 버스만 타고 가다가 죽어야 4억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혀 이런 걸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험 같은 것도 이렇게 재테크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렇게 보험에 불신이 많으시지만 엄청 많아요. 네, 보장성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는 질병이나 상해 같이 계속 이렇게 다칠 때 사용하시는 의료 실비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제 재무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갑자기 사고를 나면서 생각지 못한 지출을 줄이시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의 수단입니다. 네. 그래요. 의료실비 같은 그렇죠. 요즘엔 다들 가입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의료실비는 예. 진짜 꼭꼭 가입을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료실비는 한 달에 나가는 지출 금액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맞아요.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만 원대, 뭐 몇천 원대부터 네, 뭐 1, 다양하죠. 2만 원대까지. 무배당인 경우에는 네네네. 이제 10,000원 이하로. 많이 알고 있어요, 정미 씨가. 많이 속아가지고요. 예. 그렇는데 근데 의료실비 같은 네. 경우는 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20대일수록 더 저렴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죠. 네, 다들 의료실비 가입하셨어요? 네, 전 했어요. 네, 저도 했어요. 네. 저요? 네. 저는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오래 살라고. 저는요. 아우 그런 거는 뭐. 네. 네. 네, 의료실비는 모든 보험이 그렇겠지만요. 의료실비도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가입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루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조금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네, 소득공제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한때는 또 이제 제가 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았고 워낙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들쭉날쭉 하다 네. 보니까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주택 구입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재테크 상품 있잖아요. 뭐 주택 청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주택 관련 저축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주택 관련 이 청약하는 게 좋지 않나요? 청약도 있고 근데 또 누구는 또 청약은 이제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분도 저희 계시고. 아빠는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이제 보니까 대학 입학 전부터 아버님들, 어머님들께서 이 제 동기들의 주택 청약을 계속 넣어주셔가지고 네. 결국 졸업할 때쯤 되니까 주택 청약으로 굉장히 돈을 빵빵하게 키워놓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왜 이런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경제적인 그런 교육을 안 시켜줘가지고 주택 청약도 못 들고 집값 너무 비싸졌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야 한 방이야 그냥 야 경매나 이런 거에서 한 방에 사면 된다고. 그래서 네.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
제일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저축이잖아요. 주택 청약 저축 어떻게 넣어야 돼요? 그래요. 많이 바뀌었는데. 네, 다들 너무 전문가이신데요. 예, 청약저축이랑 장기주택 마련 저축은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계좌를 만들어는 놓고 불이익 금액을 조금 낮추셔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전세 자금 마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고려하셔서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그 작용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 네, 미혼인 경우에는 만 35세 이상에 네네.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반 시중은행에 있는 상품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미 씨는 세대주가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아닙니다. 세대주가 아니죠. 남편분이 세대주. 그쵸, 예. 지금 여기서 우리 중에 되는 사람은 저랑 아. 그렇죠. 우리 이정 컨설턴트 둘이 되죠. 35세도 안 넘으셨나요? 네, 안 넘어요. 그럼 안 되네요. 지금 표정이 확 굳어지시네요. 그러니까. 저만 되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자격 요건도 잘 있으니까 본인에게 네네네. 적당한 걸 잘 찾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아니면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정미 씨가 뭐 네. 아버님이 경매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성분들은 좋은 남자 만나면 집 있는 남자. 집 있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막 뭔가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 같은 아들 둔 어머님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도 사실은 뭐 20대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하지만 사실은 미리 시작하는 게 그래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20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요즘은 20대 독립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100세 시대가 또 도입함에 따라서 네. 노후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노후 준비를 나중에 이제 자녀들 다 키우시고 하셨지만 이제는 사실은 지금부터 맞아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재테크 상품 중에 하나의 연금 상품을 드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연금 저축 상품 중에는 저축 보험이랑 연금 펀드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네.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길게 납입하실 경우에는 연금 펀드가 조금 더 유리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100세 세대입니다. 100세 시대고 정년은 땡겨졌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20대부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10대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10대는 준비해야죠,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네. 20대부터 사회 초년생이 될 때부터 바로 노후를 좀 준비해야지 맞아요. 노후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여성만을 위한 여성만에게만 통하는 어떤 그런 펀드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중은행에 요즘 여성 관련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저도 요거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KB 아내사랑 통장, 여기 이태진 컨설턴트 혹시 가입하셨나요? 아니요. 아내사랑 통장은 뭔가요? 네, 아내사랑 통장을 말 그대로 전업주부님도 네.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자 이런 취지로 남편분에게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체받거나 아니면 공과금을 납입하는 통장을 이걸로 사용하시면요 수수료 면제 또는 마트 같은 데서 뭐 이마트나 이런 할인마트에서도 할인이 되는 대형마트에서? 네, 그런 상품입니다. 거기 끝인가요? 아니요. 네. 또 우리은행의 체리 통장이라고요. 이름도 예쁘네요. 네,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주부님들이 교육에 또 관심이 많이 그렇죠. 있으면서 외환은행에서도 그런 교육 관련한 상품이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성들만을 또 직접 이렇게 공략한 다양한 상품들도 그래요.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예. 더 그러니까요. 따져보시면은 나한테 맞는 거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또 들어볼게요. 네, 직장 생활 중에 믿고 따를 여성 상사가 사라졌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비극적인 소식. 막 갑자기 돈 얘기하다가 네. 여성 직장인 72% 이상이 그 직장 한 5년 차 이상 되면요 마음을 나누며 또 고민을 나누고 이런 직장 상사가 점점 언니 같은 직장 상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 많이 아우성을 하는데요. 같은 여자로서 동성으로서 직장 내 고민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힘든 거는 또 이렇게 들어주면서 밀고 당기고 이런 언니들이 사라졌다고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직장 내 든든한 롤 모델이 되는 예. 언니, 우리 언니, 그렇죠? 언니. 직장인 언니.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네. 다 언니들인데 우리 방송국에서 여자 아나운서 중에서 제일로 서열 언니, 1위. 서열 1위 여자 언니. 왕언니가. 옹, 박서진 옹. 그럼 서진 씨 이제 사라지면은 이제 롤 언니가 사라지는 거네요. 그러네요. 왕 어떡하죠? 언니가. 네, 잘 다- 있어야겠네요. 지키고. 다 언니분들이실 것 같아서 연세가 그래갖고 제가 연세가.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직장 생활을 할 때 롤모델이 될 만한 언니가 사라진다. 언니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저는 좀 남자로서 궁금해집니다. 뭐 멘토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라고 하면 아마 저보다도 조금 더 언니. 더 언니들. 그럼 엄마인데 바로. 아예 언니. 언니. 언니인데. 네네. 글쎄 그런 언니란 존재가 사실 저도 여긴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부담스럽게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따져보니까 다른 데도 없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정말 나이대가 언니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막 한 26살 정도에 입사를 해서 5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 31살 정도 예. 될 텐데 그 언니분들이 전부 다 이제 육아를 하시거나 결혼을 하셔가지고 거의 경력 단절로 접어들기 때문에 더 외롭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직장 안에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장훈 언니가 있어. 언니시죠? 아, 네. 공교롭게도 저는 막내입니다. 아, 막내요? 네. 아, 왜냐면 이쪽 직장에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강의하시는 분들은 어린 그러면- 분보다는 네. 여쭤볼 수 있겠네요. 네. 언니가 있나요? 직접 롤모델이 될 만한 언니? 네, 아니 언니 많습니다. 저희 직장에도 많이 있고요. 네, 여기 또 나오는 박세정 선생님도 네, 네, 네. 저에게는 언니, 직장 언니죠. 그럼 언니란 어떤 존재인가요? 뭐 여성의 적은 또 여자 아닙니까? 근데 적이군요. 그럼 적과 동침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언니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장난이고 언니 그러면 뭐든 털어놔도 다 맞아요. 받아줄 것만 같은 게 또 언니잖아요. 네. 근데 또 사회생활이 그렇게 또 언니라고 믿고 막 얘기하기에는 또 중요한 또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한 내용이 뭔가 좀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싶긴. 아, 지금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자, 그럼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하신 언니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때 써야 됐나요? 네네. 네, 우선 직장에서 언니라고 하면은 우선 뭐 30대 초반에서 중반이면 사회에서 조금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든지 직장 분위기를 이렇게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자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돈독해지는 그런 때를 말하는데요. 네네. 신입 때보다 더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지하고 아 이런 거를 거쳐왔을 테니까 뭐 조언을 얻고 싶고 약간 그런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내가 뭐 좋은 괜찮은 언니가 있으면 아 저렇게 내가 성장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극받을 롤 모델이 되어줄 언니 같은 상사가 절실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금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도 그렇고 없다고 하잖아요. 너무 네, 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네. 언니의 좋은 점이 있으면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런 걸 배우고 언니의 안 좋은 점 보면 아 저렇게 하면 잘리는구나. 이것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를 다 남성들도 있어요. 남성들은 이제 롤 모델의 언니라는 것보다는 형이지만 라인이라고 하죠. 라인. 라인. 자기의 라인. 그렇죠. 자기 라인이 쭉쭉 있는데 라인에 실패한 사람은 힘들고요. 라인을 잘 잡은 사람은 잘 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이 유독 우리 언니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입사 초기만 해도 이런 언니들이 좀 있어서 네. 조금 이렇게 접근하고 싶지만 아직 신입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차 이상이 되고 그러면 좀 의지하고 싶은데 그 선배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언니들 다 뭐 애기 집으로. 집에 집으로. 있고 집으로 아이 낳고 산부인과로 뭐 조금 네, 네. 커리어가 쌓아서 좀 괜찮아지면 좀 이렇게 이직, 전직이라도 할 수 있고 또 결혼과 동시에 또 육아라든지 이런 살림 때문에 또 들어앉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예. 롤모델을 보고 이직하는 거 보고 나도 이직해야지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뭐 여성의 적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아있는 언니들도 그냥 언니의 개념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부에 무슨 회의라든지 아니면 외부 뭐 출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쏙 빼고 네, 본인이 간다라든지 이렇게 좀 차단을 하는 거죠. 이게 좀 올라오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예. 그 혼자만 하고 배울 기회를 조금 차단하거나 경쟁자로 약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언니라는 그만큼 아니, 이 치열하다는 거죠. 아니 치열한 거 알겠는데 좋은 게 아니네요. 직장 안에 있는 언니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얼른 들어가 사라지는 게 이직하는 건 대환영인 건가요? 근데 요거 좀 이상하게 마인드가 잡힌 게 드라마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드라마 보면 막 내가 막 신입인데 막 기껏 이렇게 해놓은 디자인을 저 위에 있는 언니가 가지고 자기 것 마냥 이렇게 딱 하고 제가 어제 밤새도록 했어요. 이러면서 딱 하면 걔는 딱 승진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이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다면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언니처럼 잘 되고 싶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언니이자 여자 상사를 만나는 건 우리가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아니죠. 이거 뭐
없으니까 언니가 엄마라도 가서 만날까요? 그래서 언니가 필요한 자구책을 솔루션 3를 발음 괜찮아요. 자책을 마련하셨네요. 한번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직장 관련 고민은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서 찾아라. 네. 같은 회사 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뭐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뭐 업무라든지 진로가 상담을 하고 싶은데 뭐 직장 내에 마땅히 없다면 예를 들어 K은행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 B은행에 동종업계 일하는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라든지 의지하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좀 고민거리가 일치가 되지만 같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은 덜한. 그리고 경쟁심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아 근데 또 그렇다고 반드시 꼭 동종업계에서 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전혀 뭐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요. 고민을 털어놓고 감정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방법을 찾거나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취미 생활을 같이 하거나 커뮤니티 같은 거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런 안에서 나만 알고 있는 거를 또 공유하기도 하고 예, 그 언니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뭐 편리해졌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사람의 좀 끈끈한 정도 사라지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제일 좋아진 거는 동호회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서로 연락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금방 모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엔 그 각 업체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성들만 얘기할 수 있는 소규모 이런 멘토링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요즘에 또 톡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직딩톡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직장에서 뭐 호칭이 어떻게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그 밑에 답글을 달면서 조금 해소하고 5년이나 됐는데 대리인님인데 저도 봤어요. 그거 보고 분개 어떤 거예요? 저 몰라요. 저기 일을 하는데 신입이 들어왔는데 뭐 직급이 있잖아요. 네. 뭐 대리라든지 뭐 김대리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리라고 안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태진 씨, 뭐 서진 씨, 뭐 이런 식으로 신입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근데 뭐 이런 그게 거. 여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께서 같이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5년 차가 되고 대리로 승진을 했는데 얘는 계속 저를 정미 씨, 그러니까 대리님이 아니라 아래 직원으로 그렇죠.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동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과연 남자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까? 깍듯하게 했겠지 이렇게 자, 함부로 했을까? 그리고 또 여기서 안 여쭤볼 수 없네요. 이걸 해결해 보죠. 우리가 바로. 자, 만약에 승진을 하셨어요. 뭐 나보다 선배였는데 나보다 이제 부하 직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요. 네. 뭐 직함을 안 부르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어 이름을 불러주겠어요. 영어 이름. 뭐 영어 이름 부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어 외국 회사 같은 그런 게 경우에는요. 조금 영어 달라요. 이름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그 팀 분위기를 한번 영어 이름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원치 않으면 뭐 네. 뭐 그렇게 투어를 해서 능력을 발휘해 보신 적이 없나 봐요. 그렇죠? 자,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뭔가 좀 비책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먼저 들어온 선배였는데 내가 먼저 승진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회사는 또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고참입니다. 선배가 그러니까 뭐 더 위에 있는 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선 뭐 이태진 뭐 과장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진 씨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냥 사원인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괜찮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걸 또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원래 또 선배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일을 할 때 있어서는 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좀 이런 알코올 흡수하는 네네. 그런 자리에서 편하게 대접을 해주면 윗사람 대접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부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저는 괜찮지만 네. 야, 여기서 또 여성분과 남성분의 차이를 느낍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 이야기하나요? 남자들 그럼요. 돌직구. 왜냐면 돌직구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군대 생활을 하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고참한테도 존중을 하고요. 이래서 여자들도 단기 사병들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여자는 군대를 보내는. 아까부터 왜? 계속 아, 군대 근데 보내려고. 이게 확실히 그래요. 정말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서 이제 위계 질서라든지 어떤 이런 조직 체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흡수를 하고 오기 때문에 직장 그래요. 생활하는 데는 맞아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군대도 늦게 갔어요. 그래갖고 2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네. 막, 야, 그러면, 네. 이러고. 뭐하니, 걔네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말일날 분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씩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언니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군가의 언니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언니가 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찾지 말고 나부터 좀 그런 언니가 되자. 이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이지영 네. 컨설턴트는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누군가 저한테 뭔가를 털어놓으면 좀 비밀 보장?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뭔가 그 사람한테 털어놨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관계들이 더욱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좀 없어지는 날이 빨리 여자들도 왔으면 단기사병을 꼭 가야 된다는 이 말씀 드리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 관련 취업 이슈들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일날을 응원합니다. 주말일날의 도전!